최근에 꽤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였습니다. 앞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배제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비공개가 원칙인 국무회의 내용을 왜곡해서 정치에 활용한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회의라고 지적한 겁니다. 사실 어제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강주정 대변인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본인 의사랑 무관하게 출석을 원해도 혹시 그걸 배제시킬 수 있는 건지 그 법적으로 그런 걸 여쭙습니다.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럼 이 결정이 당사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는 전달이 되고 지금 브리핑을 하시는 건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전하는 거라 이 자체가 배석하지 말라는 전달이라고 봅니다. 이진숙 위원장 대신에 대참에서 참석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방통위에서 나름대로 네. 뭐 의견을 개진하거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질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대참은 때문에. 위원장이 배석에 권한이 있을 때 걸석일 경우에 하는 게 대참입니다. 필수 배석위원으로는 여기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둘러싼 공방과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어제 강주정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많은 질문,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 질문을 쏟아냈었는데요. 최영주 대변인. 네. 여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원하는 대로 보수 여전사가 되시고 깨끗하게 방통위원장을 물러나시라. 네. 자진 사퇴를 이제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네, 박용진 전 의원의 말이 맞는 거는 같아요.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직자의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색깔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듯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무회의가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예. 본인의 개인 신상과 본인의 정치적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전체 회의를 방해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방통위원장은요, 다른 국무위원처럼 심의 의결권이 없이 그러니까 창관, 뭐 배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석 권한만 있어서 예. 사실상 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방통위의 업무 자체를 원활하기 위해서 그 주어진 방통위 업무만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임기가 어떻게 됐다는 등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다는 등 그런 얘기들을 뭐 대통령한테 할 수는 있겠으나 굳이 그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심지어 최근에 방송 3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됐을 때 마치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에게 이 방송법에 대해서 방통위가 뭔가를 대안을 내라라고 지시했다고 그걸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공직자로서의 어떤 품위 손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감사원에서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해서 주의를 내렸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저는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본인의 직을 수행할 것 같지 않으면 예. 지난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 차라가 이어갈 것 같으면 그만두셔야죠. 예. 그만두시고 저는 정치권의 여전사로서 예. 정말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있으면 그런 데를 나가서 본인의 정치를 마음껏 펼치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조언들을 박용진 전 의원의 이야기처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비판했으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현정 의원. 네. 박용진 전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뭐 원하는 대로 보수 여전사가 되시라라는 말 말고 국민은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라 방해꾼으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여당의 제1 공적이 된 건 분명해 보여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네, 서영주 대변인께서 이제 정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아마 전임 정부에 돌려드리면 당시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도 민주당이 전현희 위원장한테 정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 그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 이진숙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거취 문제를 일단 접어두고 예. 사실 방통위가 지금 정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방통위는 5인 체제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들, 여야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통위를 좀 정상화시켜야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을 여기서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아예 방통위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송을 일단 정상 가동시켜 놓고 예.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어떤 정책 중립을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사실 주의 조치 정도 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각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직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감사원의 조치가 그렇게 높은 제재와 수위는 아니었다는 그렇죠. 그냥 말씀이시네요. 주의를 준 겁니다. 예.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두라라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거 따지면 전임 정부의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장관들 뭐 했던 이야기들 뭐 다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결국 이제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임기가 보장돼 있는 방통위원장을 강제로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결국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러려면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 관련해서 정상화 조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뭐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방통위 자체를 지금 벌써 아직 가동을 못하게 하고서 이렇게 압박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런 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죠. 예. 방통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는 분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는 심각하게 방송 정책에 해를 끼치겠다고 생각하면 그 임명 자체를 저는 고민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들은요.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기보다는 사실 임기 보장만 계속 요구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난 정부 얘기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수사해서 예. 기소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오게 만들었고요. 예. 전현희 위원장이요. 출퇴근 문제로 감사원에서 감찰하고 수사해서 모욕주기식으로 쫓아내려고 했다가 버텨서 그나마 권익위원장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감사원의 조치가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수모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에 가서 저렇게 예. 아나무인격 태도를 보이면서 회의를 방해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하려면 예. 대조군을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똑같이 놓고 봐야 된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한마디만 드리면 예. 뭐 안한무인을 뭐가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하자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론했는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이진숙 위원장이 무슨 뭐 무리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냥 토론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체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무슨 토론을 하는 거죠? 아니 국정에 대해서 토론해야지 왜 본인 신상 민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토론을 예. 하냐고요. 그게 방통위의 이 업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아니 거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임기 하실까요? 보장해달라고 하는 게 잠시만요. 어떻게 그게 방통위 업무죠. 국정입니까? 잠시만요. 저기 두 분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 두 분 얘기하실 거라서 잠깐만요. 어떤 취지의 그 대척점이고 과거 정부도 그랬다. 아니다.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라는 취지 얘기를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국무회의 오지 마. 배제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본인을 지지해준 국민들은 물론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의 대통령으로도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발언, 건의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5인 완전체로 구성이 돼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는. 정혁진 변호사님, 안타깝다. 다만 내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다. 충실할 거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국무회의 규정을 찾아봤더니 국무회의의 그 구성원 멤버는 당연히 국무위원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니까 그 국무회의의 멤버는 아니고요. 그런데 국무회의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냐면 반드시 배석해야 되는 사람이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장까지.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장,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은 그럼 방통위원장이 참석할 수도 있고 예.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방통위원장이 굳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지금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예. 이게 뭐 위법하거나 규정이 위반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필수적으로 배석해도 그 필수적인 배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전현희 의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거의 데칼코마니 같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전현희 권익위원장 참석하지 못하게 했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예. 거기에다가 만약에 감사원 감사까지 동원된다라고 하면 예. 거의 똑같아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는 어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게 의결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처럼 예. 의결해가지고 그 집행이 되는 의사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은 대통령도 그 민주당이고 여당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방통위를 충분히 여당 그 우위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예. 과반수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방통위 정상화시켜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왜 민주당에서는 그 필요한 사람들 뽑지 않는지 제가 봤을 땐 그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감사원은 뭐하냐? 아예 국회에서는 또 경찰은 뭐하냐라고 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뭐 압박도 있는데 만약에 모르겠어요. 박용진 전 의원은 원하시는 대로 보수의 여전사가 되고 자진 사퇴를 하고 했는데 이건 이제 압박이고 뭐 본인 말대로 나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8월 24일까지 하겠다. 그러면 여당으로서도 뭐 달리 여기서부터는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여당이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수사받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을 쫓아낼 때도 기소돼서 쫓아냈거든요. 그 예. 당시에. 뭐 그것도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어떤 예. 경우가 나올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를 본다고 하면 이인숙 지금 방통위원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 기소가 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예. 해임 사유로 보고 해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만약에 그게 반대의 경우라면요? 그 반대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감사원에서 저는 감사원이 그렇게 한 게 대단히 좀 미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해임 권고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았고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가 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예. 그거는 해임 사유로 보고 해임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경찰이 수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압수수색도 했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왜 임명을 안 하느냐 이렇게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얘기하던데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임명에 보면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여당, 나머지 2명이 야당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위원장 자리에 이준석 위원장이 앉아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인사권이 지금 집행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구조 자체가 3대 2가 되는데요. 그러면 야당이 우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임명을 안 하는 거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 방통위원회 거치가 결정되지 않으면 임명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의 여전사가 되시라라는 공방 얘기까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 논란 혹은 국무회의 배제 논란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